정세균 의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탈당? 갑자기 탈당 얘기 왜 하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열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전당대회에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야 이러다가 당 망한 거 아니야? 라고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야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치열하게 싸운다.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더라도 다시 화합할 수 있느냐 등등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결과는요.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어디서 결정이 났죠? 호남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요. 비슷비슷한 득표율이 나왔었는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월등히 앞서는 결과가 나무래는 가지고 수도권에서 투표 결과가 그걸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남에서 점지한 후보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당대표만 지금 선출된 게 아니죠. 최고위의 위원들도 함께 선출됐습니다. 자, 최고위원들 얼굴 한번 보시죠. 누구입니까? 지금 왼쪽부터 보시면요. 한민수, 이성윤, 그리고 김민석, 그리고 서미와 박선원, 최민희 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민수 의원 얼굴 보면요. 별로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최고위원 당선됐는데 왜 표정이 안 좋을까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 기사회생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이 합니다. 다행이야. 안 될 뻔했는데 드디어 됐어라고 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표정이고요. 김민석 당대표 표정 보십시오. 뭔가 복잡한 심정 아닙니까? 내가 당대표 되긴 했는데 팀 정청래가 3명 다 들어왔어.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당을 이끌고 가지라는 복잡한 심정,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이 표정에서 익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서 재밌는 장면 나옵니다. 그 다음이 박선호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뭘 두고 다퉜죠? 수석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한때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결국은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가 됐습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이 손을 잡았나요? 안 잡았나요? 안 잡고 있죠. 이게 좀 재밌는 장면인데요. 민주당에는 제가 다른 방송에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선호 의원이 꽃다발 들고 있어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손을 못 잡았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뻥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세요. 다 꽃다발 들고 있는데 다 같이 손잡고 위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잡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을 안 잡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상태 어떤 상태인지를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한 컷 제가 뽑는다 그러면 이 최민희 의원과 박선호 의원의 손을 잡지 않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 한 명 안 들고 있죠. 그런 모습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이게 의식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다음 날 처음으로 최고위 열었는데 그날 최고위 회의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 다 같이 손잡고 만세합시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손 안 잡은 게 되게 마음이 쓰였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회 때 억지로 손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뭔가 민주당 지도부가 매끄럽게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일단 득표 말씀드릴게요. 경선 결과입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가 몇 프로죠? 54.08. 정청래 후보가 몇 프로죠? 45.92입니다. 자,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이긴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 정청래 후보가 얻은 숫자로 보십시오. 46%포인트입니다. 자, 정청래 후보가 졌습니까? 졌죠. 하지만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 얼마나 단단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거예요. 46%를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만 더 하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과반수 넘기면요. 당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후보가 졌지만 졌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깔끔하게 이겼다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승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왔다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가 됐습니다. 옆에 쭉 갑니다. 맨 끝에가 누가 있나요? 한민수 의원이 있습니다. 자, 한민수 의원 아까 전전 사진 보시면 한민수 의원 표정이 안 좋죠. 왜 안 좋았을까요? 안 좋은 이유는요. 원래 한민수 후보가 최고위에서 3등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꼴찌로 최고위에 들어갑니다. 물론 최고위 됐으니까 그거 대단한 거죠.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꼴찌로 들어온 게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왜? 3등 하다가 꼴찌로 된 거. 그게 마음이 상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떨어진 김영 후보 6위죠. 김영 후보는 한민수 후보와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일까요? 0.6%포인트 차이입니다. 깻잎 한 반의 반장 정도 차이죠. 그런 차이로 겨우겨우 한민수 후보가 당선돼가지고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당선됐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안 좋은 거예요. 김민석 후보가 그러면 이겼죠? 그러면 어떻죠? 명픽인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좋은 신호죠. 자, 그 좋은 신호라는 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누구죠?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민주당 당 지도부 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왜 왔죠? 보통요,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청와대에서 축하한다고 사람이 와요. 그때 누가 오냐? 보통 정무수석이 옵니다. 근데 이날 특이하게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이랑 같이 왔어요. 실제로 작년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시 우상호 정무수석이 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비서실장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아주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 비서실장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당정 일치를 강조하기 위한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당정 일치가 안 될까봐 불안한 민주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아까 얘기했죠. 졌지만 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떠냐?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전당대 끝나자마자 방송을 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들은 이겼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품으면 혹시나 역심을 품으면은 당 싹 다 장악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집권 여당이 마음만 모이면 얼마나 정권을 어렵게 만들지 보여줄 수 있어.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구성이 됐죠. 최고위원 총 몇 명이 돼야 됩니까? 9명이 됩니다. 이게 총 지도부가 되는 거거든요. 자, 메뉴에 보시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당원에서 선출된 김민석 당대표, 그리고 한 명은 의원들에서 선출된 원내 대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쭉 7명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명 친청계 후보가 다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빈자리가 4개인데 이번에 2명이 당선되고 2명은 김민석 당대표가 지명을 하면 됩니다. 지명직을 두고 되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후보가 막강한 지지 세력가 있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친명계 인사, 얼마나 김민석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을 지명직 책으로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친명계 인사가 2명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최고위 구성이 어떻게 되죠? 친명 4, 친청 3이 돼가지고 한 명 차이로 친명계가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한 명이 이쪽으로 옮겨서 3이 아니라 이쪽이 4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 지도부는 사실상 당 대표는 김민석이지만 지도부는 친청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명직 최고위 2자리는요. 한 명은 청년, 한 명은 김민석 당대표가 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명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청년 최고를 정하는 것을 최민희 수석이 제안을 합니다. 경선합시다. 그냥 당대표가 마음대로 지명하지 말고 경선합시다. 한마디로 청년 미니 전당대회를 열자고 한 겁니다. 왜 수석 최고위원은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까요? 이 구성과 관련있습니다. 아까 4대 3회라 했죠? 근데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을 열게 되면 여기서 잘하면요. 정청래 후보가 지지하는 사람이 청년 최고로 당선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는 청년 경선 붙여가지고 된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선되면 지명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친청계가 4명이 되고 친명이 3명이 되는 이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수석 최고는 그것을 노리고 청년 최고 그냥 지명하지 말고 경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과연 김민석 당대표가 이 카드를 받을지 의심이 듭니다. 과연 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 지켜봐야겠죠? 자, 김민석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을 밀어준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보온을 해야 됩니다. 뭘 보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김민석 당대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공소 취소는 특검이 할지 책임자인 검찰이 할지 선택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살피며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특검이 할지 검찰이 할지. 여러분, 검찰이 할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요, 자기들이 한 게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건데 검찰이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일은 스스로 본인 한 행위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검찰의 치욕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수사기관의 역량에 의심을 받고 더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신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혐의가 있을 때만 우리는 공소를 제기한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은 스스로 공소 취소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하겠죠. 근데 특검도 과연 할까요?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 공소 취소로 한 특검에 있는 특검들 또는 특검보들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권 남용이라든가 또는 법 왜곡죄라든가 등등으로 감옥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 다 누가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밑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며 결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 즉 여론을 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론을 본다는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그 안을 보세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딱 당론으로 정하고 열흘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강행했습니다. 의석수가 많으니까. 자, 국민 여론을 살폈다 그러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이렇게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인데 갑자기 국민 공감대 살피며 결정하겠다.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허언이다. 지금 기자가 물어보니까 교과서적인 답변만 했지 실제로는 정말 여론을 살피면서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밀어준 이유가 있구나.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너 대신에 당선되면은 하나 해줘야 된다. 뭐죠? 대통령님? 그래, 내가 공소 취소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해줘. 그러면 내가 니한테 아무 소리 안 할게. 그거만 해도 너는 나한테 최고의 참모야, 나한테 최고의 당대표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여준 단적인 기자의 질문과 답변이 바로 공소 취소였었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재명의 첫 번째 숙제인 공소 취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주목할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순서로요, 정세균 의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탈당? 갑자기 탈당 얘기 왜 하지?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가 봐요. 전당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탈당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이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당을 나가겠어. 이 당이 있어봤자 뭐 하겠어. 라고 하면서 탈당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가 안 돼요. 탈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서 저를 지켜주기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단순히 그냥 2년 뒤에 있는 총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면 그때 내 재신 묻겠다라고 했어요. 즉 만약에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도전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나 당대표 사표 내겠다. 물러나겠다. 라고 본인이 공약을 건 겁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내년에 오세훈 시장이 법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이게 2월까지 이제 만약에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4월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4월에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또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졌다? 그러면 김민수 자기 말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럼 당대표 물러나죠. 그때 바로 민주당에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정청래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탈당하는 당원들에게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아직 게임이 안 끝났습니다. 내년 4월에 오세훈 시장이 아웃되고 보궐선거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지면은 김민석 날라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버텨주세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정치인들의 말은 전부 다 나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 정치적 생존의 목적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